뭐 여기에 너 인성이 문제 있어? 하고 딱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리 박아.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너 개인주의야? 개인주의면 너 대가리 박아. 안녕하세요. TMI 아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산기를 완성했죠. 계산기를 만들면서 웬만한 제어문들 그리고 다 접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약간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지루해지는 게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 제어문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자체도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이래서 또 그리고 제 TMI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집도 힘들어지고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별책 부록으로 제어문 쪽은 따로 빼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거부터 이제 배우고 하시면은 좀 더 나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해하지 못해 하셨던 분들 아마 대부분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나 파일문 어떻게 쓰는지 스위치문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빼서 간략하게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더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크게 새로울 거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에는 일단 간단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천재는 악필입니다. 글씨 못 쓴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어문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어문에는 크게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분기문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건문은 또 선택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 그리고 또 반기문은 아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뭐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이다. 뭐가 조건문이고 뭐가 반복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만 알면 돼요. 제어문이라는 게 있고 제어문이 어떻게 쓰느냐, 뭐가 있냐, if 배웠죠. if 조건문에는 if 그리고 스위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조건문이다, 선택문이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제어문 이런 게 있다. 그냥 if, 스위치 이게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때 쓰고 그것만 알면 됩니다. 뭐 이게 제어문이니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for 반복문에는 for 반복문이 뭘까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쓴 while에는 while과 do while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루프를 돌면서 수행하는 그런 제어문입니다. 그리고 분기문이라고 있는데 분기문이 뭔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기문에는 continue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쓰니까 continue를 갖다가 스펠링이 continue 그리고 우리 배웠죠. break 그리고 이것도 배웠죠. return 맞나요?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조건문 이제 우리 if 배웠고 스위치 배웠고 while 배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먼저 조건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런 조건문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좀 이해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뭐 이게 제어문 이런 거 제어문이다 그런 거 몰라요. if, switch, for, file, continue, break, return 이런 것들이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를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거 말로 이렇게 해봤자 뭔 소린지 모르잖아요. 자, 응용을 하면서 10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했죠. 보면서 직접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 먼저 할게요. 일단 예를 들기 위해서 변수를 3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int b는 2, int c는 3. 자, 자꾸 시간이 늘어나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if는 이렇게 하고 가로하고 여기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식이 가령 a 플러스 b가 c. 자, 이랬을 때 a 더하기 b가 c보다 작냐. 그래서 a 더하기 b가 c보다 작으면 이 값은 참이 돼서 여기는 참이 돼서 이것을 수행합니다. 이 가로 안에 것을 이 부문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값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이 부문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수행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냥 바로 다음에 있는 여기 뭐 어떤 명령 이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참일 때 수행할 것 그리고 거짓일 때 이게 거짓일 때 false일 때 수행할 것을 넣고 싶다. 그러면 else를 넣습니다. 엘사가 아니라 else. 엘사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공주 이름이고요. 죄송합니다. 렐 있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맞지 않으면 이 값이 맞지 않으면 여기 else를 수행합니다. 그 외에 이해하셨죠? 이건 다 아시죠? 간단합니다. if는 맞으면 여기를 실행하고 틀리면 여기를 맞지 않으면 여기를 실행한다. 이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이렇게만 해도 되고 그럴 경우는 여기 이것만. 근데 맞을 경우에 실행할 거 따로 있고 틀렸을 경우에 실행할 게 따로 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틀렸을 때만 실행할 거, 맞았을 때만 실행할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실행을 보기 위해서 로그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로그 그것도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에러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 디버깅을 할 때 에러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먼저 테스트 여기는 이제 태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그라고 하는데 태그 나오죠 저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출력할 메시지를 적어줍니다. a 더하기 b는 c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게 참이면 맞으면 요 값이 맞으면 이게 맞으면 요거를 출력하겠죠. 이게 여기가 실행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실행되니까 요거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A는 C보다 큽니다. 클까요? 과연? 이게 거짓이라고? 그렇진 않겠죠? 같을 수도 있겠죠? 지금 같잖아요. A 더하기 B가 3이잖아요. 그리고 C가 3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큽니다 하면 안 되겠죠? 이 값이 맞지 않다고 크다는 것은 오류가 있죠.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종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겁니다.
참일 때 여기를 실행하고 거짓일 때 여기를 실행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걸로 이제 미리 열어놨고요. Shift FC run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뭐 이렇게 헬로 월드 여기에 돼 있는 게 나오는데 우리 저건 상관없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 값은 어디 나왔을까요? 자, 요 아래 보시면 로그캣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캣 이걸 눌러 보시면 자, 저는 에러로 돼 있는데 처음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 이거를 2로 했냐면 2가 에러입니다. 그리고 뭐 I 있고 D 있고 뭐 W 있고 요 약어로 있는데 2로 한 게 이걸로 하게 되면 모든 메시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올라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디버그로 하면 또 디버그 아래 것들이 쭉 다 나서 그리고 인포로 해도 이렇게 인포 아래 것들이 많죠. 이것도 메시지가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찾는데 워링으로 해도 이렇게 워링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에러여서 저는 에러를 주로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씁니다. 이건 뭐 아무거나 여기는 아무거나 I로 해도 V로 해도 뭐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딱 찾기 쉽고 빨리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요. 자, A는 A 더하기 B는 C보다 작지 않습니다. 여기 나죠? 맞죠?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2인자. 그러면 여기 작습니다. 요게 나와야겠죠, 이번에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게 뜨는데, 그냥 이거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뜨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종료를 안 하고 그냥 실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닫고 실행해야 되는데,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료하고 다시 설치할까요?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냥 해줍니다. 우리는 저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답 나왔죠? A 더하기 B는 C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A 더하기 B는 C보다 작습니다. 2구 A 더하기 2는 2구 C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이게 true가 되죠? 참이 돼서 요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if문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if문을 쓸 때 이것만 말고 또 if문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else if에서 자, 이거를 먼저 복사해 줄게요. 이런 if문도 있습니다. if하고 else if 그리고 또 여기다 else if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A 더하기 B가 C보다 클 때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큽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A 더하기 B가 C보다 큰 경우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작지 않습니다. 아니겠죠?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경우잖아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면 어떤 경우죠? 같은 경우죠. 같습니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 else 그냥 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경우는 같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럼 난 비교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비교 연산자 이게 는이라고 했죠. 같다라는 표시를 했죠.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참이 됩니다. 이거를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연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같은 경우하고 또 그 외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또 else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그럼 아까 1, 2, 3일 때 자, 이건 같습니다가 나와야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같습니다 나오죠?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3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뭐가 나와야 되죠? A 더하기 B는 5고 C는 3이니까 여기는 거짓이 되고 여기는 5고 3이니까 이거는 참이 되죠. 그럼 A 더하기 B는 C보다 큽니다. 이게 나오겠죠? 자, 해볼까요? 맞나? Shift 누르고 자, A 더하기 B는 C보다 큽니다. 맞죠? 정확하게 되고 있죠? 자, 이게 if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if else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개 if else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한히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if문은 이렇게 했으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if문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and, or와 등등 들어가서 여러 개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뭐 if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AND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양쪽에 AND 양쪽에 있는 조건이 모두 다 참이어야지만 이것도 참이 되고 이것도 참이 돼야지만 이것은 참이 됩니다. 여기가 AND 뭔지 아시죠? AND 두 개 다 값이 참이 되어야만 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OR일 경우는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이거나 아니면 둘 다 참이거나 어쨌든 하나 이상만 조건식에 하나 이상만 참이 되면 이것은 참이 됩니다. 근데 둘 다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이 되고요. AND OR는 아시죠? 자, 그럼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문에 만약에 A가 1이다. 는 2다. A는 3이다. A는 1, 2, 3이 아니다. 자, 우리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A는 3입니다. A는 3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런 if문이 있습니다. 자, A를 이제 비교하는 거. A가 뭔가? 자, A가 지금 3이죠? 그러니까 A 1 아니니까 else로 갔는데 if가 있으니까 A 2가 아니네. 2도 아니니까 다시 가서 else if가 있으니까 3이네. 맞습니다. 그럼 A는 3입니다. 하고 나오겠죠? 까지 하고 나오겠죠? 자, 이런 else if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게 스위치문입니다. 이런 공통되는 인지할 값을 비교해가지고 이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스위치문을 씁니다. 자, 스위치문 어떻게 됐죠? case
1, A는 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쭉 또 복사 붙이기 해볼까요? 여기는 디폴트 여기는 브레이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A는 2입니다. 3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요거는. 자, 실행해 볼까요? 지금 A가 3이죠? 자, A 더하기 B는 10보다 큽니다. 그렇죠? 3이니까. 그리고 A는 3입니다. A는 3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출력되는지 헷갈리시죠? 똑같이 출력되는 건 여기 먼저 됐으니까 요거 이렇게 됐죠? 출력되는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요런 if문은 이렇게 스위치문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좀 더 길어 보이긴 한데 나중에 수정하고 날 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스위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택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자, 이제 스위치문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문을 근데 할 때 이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아까 우리 배웠죠? 분기문, 반기문이 아니라 분기문입니다. 분기문. 자, 케이스 A가 1일 때 1을 만나면 1이네 하고 여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정지해서 스위치 문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요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걸 또 실행합니다. 다음 그 줄을 브레이크가 없어서 멈추지를 않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이 막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놓을 경우 자, A가 1이 나오면 요거 두 개를 찍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해서 스위치 문을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2가 나오면 2네. 그리고 요거를 찍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3이 나오면 요거를 찍고 요것도 찍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나옵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그래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문 안에 안 넣어주면은 계속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계산기에서 활용했죠. 볼까요? 자, 우리가 만든 계산기입니다. 그 오퍼레이터 부분에 자, 우리 스위치문에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그리고 브레이크를 여기다 걸어주고 여기다 걸어줬죠. 곱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안 넣어주고. 왜 그럴까요? 요 값과 요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 일부러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복잡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이 외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게 성적입니다. 성적 A가 만약에 성적이라고 할 때 이게 100점 그리고 90점 A가 성적이라고 할 때 성적이 캐릭터로 합시다. 스트링을 해서 스트링 뭐라고 할까요? grade
그래서 뭐 A 이렇게 할까요? 성적이 만약에 이렇게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됩니다. 여기 grade를 넣어야겠네요. 그리고 뭐 B, C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리고 나머지 뭐 만약에 성적이 A인 학생한테는 뭐 상장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 브레이크를 다 없애면 스위치 문을 이제 브레이크 없이 쓸 때, 그리고 A인 학생한테 상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B인 학생한테는, 그리고 A인 학생한테 상장도 주고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C인 학생은 칭찬을 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떼어겠죠. 디폴트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디폴트 않고 나머지 학생들한테.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성적이 A 받은 학생한테 성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B인 학생한테는 선물을 주고 칭찬만 합니다. C인 학생한테는 칭찬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하면 A가 나오면 이렇게 다 세 개를 다 해주고, B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개만 해주고, C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만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스위치 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자, 요거는 요거고요. 그리고 자, 요거죠. B가 나왔으니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그죠? 선물을 줍니다. 칭찬. 자, A가 나오면 세 개 다 해주겠죠? 상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칭찬도 주고. 자, 스위치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자, 여기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A면 상장만 주고 B면 선물하고 칭찬만 주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럼 B가 더 좋겠는데요, 저 같으면. 자, 이렇게 할 경우는 A면 상장만 줍니다. 그리고 B일 경우,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 써있죠. B일 경우에는 선물과 칭찬을 줍니다. 칭찬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C일 경우는 칭찬만 하겠죠? 그죠? 자, 이제 스위치문 이해하셨죠? 자, 이 브레이크는 분기문입니다.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요 브레이크 문, 그리고 그 분기면에 컨티뉴,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리턴이 있었죠. 리턴은 이 아예 함수를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브레이크 문은 이런 조건문, 반복문, 여기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컨티뉴는 그런 지금 여기서는 컨티뉴가 안 먹겠는데, 이제 이런 반복문 배울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컨티뉴 같은 경우는 그걸 분기만 한 번을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f은 스위치문 다 이해하셨죠? 이런 겁니다. if는 지금 여기는 이제 더하기 식을 넣었지만, if문도 똑같이 여기에 이제 문장 비교했습니다. 우리 equal로 비교했죠? 똑같이. 뭐 여기에 너 인성이 문제 있어?
하고 딱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리 박아.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너 개인주의야? 개인주의면 너 대가리 박아. 아니면 차렷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if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if문하고 스위치문 어렵지 않죠?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어렵지 않죠. 이해할 만하죠. 이해하실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프로그래머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누구는 똑같은 어떤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누구는 이제 게임을 하지만 누구는 뭐 지도를 찾고 뭐 여러 가지를 하듯이 다양하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거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뭐 지도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게 레고나 이런 거 블록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듯이 똑같습니다. 그 블록 조합하듯이 우리는 이런 제어문들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다른 이제 함수들 갖다 쓰고 그런 클래스를 갖다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응용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제어문을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라서 이걸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는 건 여러 가지 알려드렸죠.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쓰는지 활용법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다른 공부들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 스스로 그거는 제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성공하고 잘 됩니다. 그냥 배워서 배운 것만 그냥 이렇게 주입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거 오늘 했으니까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해볼까. 오늘 이런 거 만들어 보세요. AI if문 갖고 안녕 하고 이제 인사를 해요. 안녕 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얘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녕? 그럼 얘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 안녕 하고 같이 인사해 줘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안녕이 인사는 안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녕? 하이로 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A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런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그런 if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게 AI입니다. AI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를 그런 기계가 다 컴퓨터가 판단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다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저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떤데 회원가입 하실 때 보시면 이제 무슨 이미지 같은 거에서 뭐 여기에 버스가 있는 이미지를 고르세요. 뭐 신호등이 있는 이미지를 고르세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죠? 그게 과연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AI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일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거 데이터 하는 그거를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지금 그런 직업들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게 자 버스가 있는 블록을 고르세요. 그래서 버스가 있는 블록들을 막 고르면은 요 부분 이 이미지는 버스입니다. 그게 계속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야 이건 버스입니다. 횡단보도입니다. 인식이 돼서 뭐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이런데 이건 차선입니다. 이건 횡단보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횡단보도도 찍었을 때 각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일부분만 보고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걔한테 판단을 시키려면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 저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알게 모르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회원가입하고 뭐 이런 거 하실 때.
재밌죠?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지금 생활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들 뭐 안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수집해서 넣고 그거에 대한 인사들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그 DB로 자 안녕 했을 때 안녕이 뭐지?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뭐 안녕과 동의어 뭐 이런 것들을 다 AI는 학습을 합니다. 안녕 반가 반가도 안녕이야.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인사했을 때 얘도 안녕 그럼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막 다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스스로 학습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배우는 겁니다. 다. 그래서 바보예요 솔직히. 근데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쓰는 것들은 뇌에 계속 빨리 꺼낼 수 있는 부분에 있지만 얘는 그 연산이 빨라서 더 빠르게 꺼내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수행을 하는 거고요, 컴퓨터가. 그렇다고 사람보다 막 머리가 막 좋고 그러진 않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오늘 이 if문 그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인사하는 것만. 이래도 인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반가 뭐 많잖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내가 안녕 하고 있을 때 입력했을 때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if, else에서 자 지금 들어온 게 뭐냐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들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그게 데이터가 많아지고 클수록 좋은 AI, 정확한 AI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